우리가 이렇게 가능면 좋은데 이걸 하나하나가 이 안전성이 확실히 보장된다면은 또 어떤 장점이 있느냐 볼 때요. 지금 동북아에는 굉장히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속속 들어서고 있죠. 일본도 곧 후쿠시마 이전으로 회복할 때고 우리나라도 회복할 겁니다. 중국은 2050년까지 240기의 원전을 건설해서 운영하겠다. 2050년에는 15%의 중국의 전기가 원자력으로 가동되도록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형 원전은 이 안전 관리가 굉장히 고난도 기술입니다. 그래서 안전 규제의 능력이 좋아야 됩니다. 반면에 소형 원전은 안전 규제가 이 일상적인 우리 비행기 안전관리 수준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붕괴 사고와 거기에 따른 방사선 확산을 막을 수 있다. 그만큼 안전관리에 대한 요건이 덜 심각하다 하는 것이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변 국가로부터 방사능을 굉장히 우려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 소형 원전으로 가는 것이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소형 원전 못지않게 이 대형 중에서 안전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APR 1400 이러한 원전들은 충분히 안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지어 나가야 되지만은 그리고 이것들도 아직도 개선할 여지가 많았어. 최근에 체코에 수출하려고 하는 APR 1000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APR 1400에 비해서 3배나 더 안전한 그러한 원전인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APR 1400은 만약에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나면 우리가 24시간 이내에 외부의 전력이나 물을 들여서 응급 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APR 1400, 즉 유럽의 수출용으로 우리가 개발한 것, APR 1000은 72시간 이내에만 응급 조치를 하면 된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늘어난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꼭 소형만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대형도 점점 안전장치를 개선해서 비상 이 대피 구역을 줄이고 소위 그레이스 피리어드 응급 조치 요구 시간을 길게 하면은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중국이나 일본 경우에 서로의 이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가 또는 불신이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는 확실하게 중형이나 소형으로 가서 사람이 아예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안전성이 확보되는 그런 기술로 가자 하는 것이 이 소형 원전의 동기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용 후 해결료가 지금 원자력의 안전 못지않게 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 사용 후 해결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 앞으로 탄소 중립 사회에 원자력이 지속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소위 그 환경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징검다리 에너지로서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확보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쓰고 그 후에는 중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냥 지하에 묻으면 된다 하는 의견도 원자력계에서 만만치 않습니다만은
지금 유럽에서는 또는 러시아, 중국, 일본에서는 최근에 와서는 미국도 사용후 해결료에서는 재활용을 해서 고준위 폐기물을 최소로 줄이고 그리고 이 자원을 더 많이 활용을 함으로써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늘어났을 때도 우리 해결료 자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만들자 하는 것이 이제 큰 대세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용 후 해결료에 들어있는 고준위 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가진 원전, 또 그것을 안전하게 만든 그런 그 소형 원전 있으면 더욱 금상첨화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바로 그것이 Advanced Small Reactor 또는 4세대 소형 원전이다. 언론에서 접하시겠지만 영국 그리고 유럽, 러시아, 이태리도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점점 이제 소식을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좀 더 정리를 하면 지금 대형 원전의 현안이 무엇이고 왼쪽에는 중대 사고가 나면 그레이스 피리어드 즉 응급 조치를 안 해도 되는 허용 시간이 좀 더 길지 못하다. 지금은 72시간 정도인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충분히 길기를 바란다. 그리고 방사능이 위험한 수준으로 확산되는 반경이 우리 비상대피 구역 반경이라고 하죠. 이것이 20, 30km 수준인데 소형 원전으로 가면 그것이 300m 또는 30m 수준으로 줄어들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 사용 후 해결료는 현재는 임시 저장, 중간 저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앞으로 제4세대 소형 원전으로 가면 재활용을 해서 이것이 고준위 폐기물을 거의 만들지 않는 그러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안전성을 또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요즘 미국이나 프랑스나 중국, 러시아가 다 겪고 있는 문제가 원전을 4년 내지 5년 만에 건설하기로 약속을 해두고는 10년씩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그러한 건설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원전의 경제성을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건설 공기를 단축하고 또 토건 비용을 그렇게 하면서 줄이면 그것이 소형 원전이 더욱더 우수해질 수 있는 그러한 이 분야다 것이죠.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를 쓰면 더 커브라고 이 8시나 9시 되면은 갑자기 이 전력난이 생기는 문제가 있죠. 그것을 더 커브에 따라서 소위 이 로드 팔로우를 해서 연동을 하는 그런 성능이 되려면 이 원전의 안전 마진이 커야 됩니다. 그것이 또 소형 원전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안전 규제가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전위원회를 신뢰를 못하고 안전위원회를 신뢰를 못하니 원전을 신뢰를 못하는 거죠. 기계가 아주 우수해도 규제하는 사람들이 이 전문성과 또 지속성과 독립성, 일관성이 없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많은 유럽의 나라도 이런 경험을 겪었고 미국도 TMI 사고 이후에 안전위원회에 대해서 불신이 많았죠. 그래서 미국 원전이 건설되지 않았던 그런 요인을 제공했습니다. 자, 그것은
워낙 원전이 복잡하기 때문에 규제가 고난도기 때문에. 그런데 소형 원전은 이 대형 원전이 100만 개로 부품으로 이루어졌는데 반해서 이거는 우리가 10만 개 내지 최신 소형 원전은 1만 개까지 줄일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비행기 엔진이나 우리가 자동차 같은 그러한 그 규제 시스템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되겠죠. 또 원전은 다른 산업과 달리 여기에 핵물질을 몰래 빼돌리다 또는 밖에서 핵물질을 탈취하러 들어오거나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대형 원전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거는 소형 원전으로 가면은 오히려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그 문제는, 우리가 탄소 중립이 30년 전쟁으로 다가왔는데 대형 원전은 당장 지을 수 있습니다. 준비가 돼 있는데 소형 원전은 최소한 10년 또 더 이상 연구개발 기간이 지나야만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전성, 그리고 사용후 해결료 대책, 경제성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